반갑습니다. 2026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북 모의평가 2회 해설 강의를 맡은 문명고등학교 교사 이찬우입니다. 문제 수준은 어땠습니까? 좀 푸는데 어렵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평가원 또는 이제 수능 문제와 이제 유사하게 출제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어렵게 느끼신 분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쉽게 느끼신 분은 자신감을 얻은 기회로 삼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공통적이겠지만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기본 자세는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기출문제 위주로 분석을 하시고 여유가 되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를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작성했던 오답노트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답노트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풀었던 문제집이라도 쭉 다시 펴가지고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실전 모의고사를 이용해서 시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바 이룰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2회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시작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항정리 문제죠. 이항정리.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5차. 이 중에서 x가 제곱이 되려면 3x를 2번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바로 5C2. 그러면 x를 포함하는 항이 2번.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호도 항상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중에 2번 나왔으니까 나머지 3자리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5, 4, 20에 10 곱하기 3제곱 9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x 제곱.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90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가겠습니다. 서로 배반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배반. 기억납니까? 배반? 배반 뭐죠? 배반? 두 사건의 교집합이 없다. 한번 써볼까요? 한번.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곱사건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인 경우를 의미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시된 전제 조건이 합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러면 A도 알 수 있고 PB도 알 수 있으니까 PB를 구해야 되니까 어떤 공식을 써야 될지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바로 써볼까요?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합사건이니까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되는데 배반이기 때문에 뺄 게 없죠. 그래서 대입하시면 12분의 7은 PA가 3분의 1이죠. 더하기 PB 마이너스 제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 PB는 3분의 1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얼마입니까? 12분의 3,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25번입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우리 교과서 예제나 기본 문제에서 많이 풀어보셨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1과 3 사이의 확률이 7분의 6일 때 1에서 3까지의 확률이 7분의 6이면 바로 답이 나오죠. B는 얼마입니까? 7분의 1이죠. 합계가 1이니까. 그럼 A도 구할 수 있죠. 7분의 6에서 1일 때랑 2일 때를 빼면 되죠. 따라서 바로 써볼까요? A는 7분의 6에서 1일 때와 2일 때의 확률 7분의 2와 그 다음에 14분의 3을 빼면은 A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얼마죠? 7분의 6 빼기 통분하면 얼마죠? 14분의 7인가요? 14분의 7? 14로 통분되죠. 그럼 14분의 5가 됩니다. 14분의 5. 구하고자 하는 건 A 빼기 B죠. 따라서 A 빼기 B는 14분의 얼마입니까? 5에서 B값 7분의 1, 14분의 2를 빼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1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계속 가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스마트워치 한 개의 평균 지속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죠. 이 문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라요. 그럼 이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고 그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교과서 맨 마지막 단원에서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되냐?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표본 평균으로부터 한 번은 빼고 한 번은 더하면 되죠. 요 사이에 이렇게 모평균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누구를 빼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요 공식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K 값은 뭐냐면 99% 실내 구간이기 때문에 99%를 만족시키는 경계 지점이 2.58이다. 그래서 K 값이 2.5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계산해 볼까요,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B 빼기 A니까 B에서 A를 뺀 것. 그럼 요 값에서 앞에 값을 뺀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어떻게 되죠? 빼면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K 값은 얼마냐면 2.58이라고 제시되어 있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n이고 시그마는 얼마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지금? 2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n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나머지는 계산하실 수 있겠죠? 그래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양변을 2로 약분하시고 2.58의 2배면 5.16. 양변을 루트 n을 곱하면 우변으로 가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습니다. 소수 곱셈 5.16 곱하기 5.16 해도 되고, 좀 약간 귀찮으신 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요. 요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배운 거니까. 괜찮습니까? 요 전개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그럼 25 더하기 2ab니까 0.6, 1.6이네. 1.6 요렇게 더하기 뒤에 제곱하면 16, 256, 0.0256.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26.6 정도 나오죠. 26.6. 그럼 26.6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니까 최소값은 n은 얼마? 27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27번 계속 가겠습니다. 앞면에는 그림 어디 갔어요, 이 문제? 뭐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그림 있죠. 자, 앞면에는 문자 A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B가 적혀 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카드를 한 번 뒤집고 3의 배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둡니다. 처음에 문자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위에 네모 상자에 있는 시행을 3번 반복하거든요. 3번. 했을 때 결과적으로 최종 B가 보이도록 하려면 확률이 어떻게 되냐? B가 보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3번 반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A가 있는데 A, 여기 A죠, A. 보입니까, A? 3번? 그럼 3번이니까 뒤집고 A였는데 B, A, B. 3번 다 뒤집으면 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케이스. 3회, 반복 3회 모두 뒤집으면 된다. 뒤집는다. 다른 경우 없겠어요, 혹시? 제가 1번 했으니까 다른 경우 있으니까 1번 했겠죠. 3번? 한 번도 안 뒤집으면 안 될 것 같고, A 놔두면 그냥 A니까 안 되고, 한 번만 뒤집나? A, 한 번 뒤집으면 B.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좋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B죠. 한 번만 뒤집고 나머지는 그대로? 2번 케이스. 1회. 자, 써볼게요. 뒤집는다. 그럼 나머지는 2번은 그대로 돌아 이 얘기입니다.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2번 뒤집으면 안 돼요. A에서 한 번, 2번. 그럼 A죠. 맞죠? A였는데 B, A. 안 되죠. 그렇죠? B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의 수 크게 케이스는 1번과 2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는 독립시행의 문제죠.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왜냐하면 주사위 던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3번 중에 3번. 자, 그럼 3C3 생각해 봅시다. 3번 뒤집으려면 3의 배수. 3의 배수는 36.
6개 중에 3개, 6개 중에 2개죠. 6개 중에 2개,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3번. 그럼 여사건은 나오면 안 되죠. 0번. 맞죠? 자, 한 번 나와야 되죠. 그럼 3번 중에 1번. 그러면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1번. 그러면 그에 대한 여사건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요 3C1의 의미 잘 알죠? 몇 번째에 뒤집는지를 생각해 주는 경우의 수예요. 첫 번째 뒤집냐, 두 번째 뒤집냐, 세 번째 뒤집냐. 이해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27분의 1. 얘는 얼마죠? 통분 안 하고 27분의 3, 4, 12가 되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정답은 27분의 1 더하기 12니까 13. 답이 있습니까? 27분의 13.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네, 28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확률과 통계 문제입니까? 뭐 미적분 문제입니까? 뭐 실근의 개수, 방정식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데 그래서 차근차근 해석하면 문제에서 제시된 식의 의미를 잘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그래프 개형의 특징을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가 최근에 확률과 통계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2개가 나오죠. X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Y는 표준편차가 주어져 있죠. 표준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두 확률 변수 좀 써볼까요? 여러분들 쓰면서 할까요, 우리? 자, 여기 위에 보이죠? 자, X.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는 몰라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자, Y는 따르기를 정규분포 뭐를 따르죠, 지금? 평균이 없고 표준편차가 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만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괜찮죠? 계속. 두 각각의 확률 밀도함수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잘 저 식을 관찰하시면 첫 번째로 캐치할 수 있는 내용이 4 더하기 x라는 것은 뭐냐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얘기예요. 됩니까? f의 확률 밀도함수가 있으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근데 오른쪽은 잘 보시면 뭡니까 이거는? x의 부호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y축의 대칭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x 마이너스 x. 기억납니까? 그러면 x에서 마이너스 x를 하고 나서 여기 또 상수를 더하고 뺐다는 얘기는 평행이동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f를 평행이동한 것과 g를 대칭이동해서 평행이동한 것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인즉슨 두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새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 식을 보고 바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두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똑같다? 그럼 분포 상태가 똑같다? 표준 편차, 분산이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X의 표준 편차가 2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왔고. 자, 그 다음. 자, 또 생각해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평균에 대한 얘기가 궁금한데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 평균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죠. 정규분포 곡선이 가장 높이 솟아 있으니까. 그러면 fx, 즉 x의 평균이 m이니까 요 f의 fm이 바로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그럼 g의 최대값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개형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 안에 m이 되기 위해서는 x자리에 누굴 대입해 보냐면 m 빼기 4를 한번 대입해 봐요. 그러면은 fm이 되죠.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은 똑같이 요 x자리에다 m 빼기 4를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우변은 g에 뭐가 되죠? 그러면 8-m이 돼요. 자, 이 식이 성립한다. 무슨 얘기죠? x의 평균이 m, g의 평균, 즉 y의 평균은 8-m이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이 똑같으니까, 개형이 같으니까. 그럼 그 지점에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각각 m, 여기는 8 빼기 m, 이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하나씩 그려볼게요. 이제. 자, 우선 그림을 나중에 우선 체계적으로 그려드릴 텐데 우선 대강 하겠습니다. 자, m이 여기 있고 뭐 8 빼기 m이 여기 있다 가정하면 곡선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각각. 평행이동했으니까. 근데 또 공교롭게도 m과 8 빼기 m의 중점은 4입니다. 이게 보여요?
중점 더해서 2로 나누면 m이 소거되니까 8 나누기 2, 4. 아, 그래서 함수 hx를 4를 기점으로 따로 구간별로 함수를 정의했구나. 와, 정말 예, 기가 막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4보다 작을 때는 fx를 채택해라. fx가 평균이 m일 때니까 4보다 작을 때 이렇게 빨간색 곡선을 가져오시고, 맞습니까? 그 다음 4보다 크거나 같을 땐 gx니까 4의 오른쪽에서는 gx, 요 곡선을 가져와라. 그럼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 함수 hx는 빨간색 그래프 위로 솟았다가 쭉 다시 위로 솟았다가 쭉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개형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될 게, 선생님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찝찝해요. 이거 왜 m이 800m보다 작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나 케이스 분류를 가는 문제. m과 8 빼기 m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위치가 바뀌어 있을 때 같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럼 같을 때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한번 좀 지우고 한번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경우 가겠습니다. m이 8 빼기 m보다 작을 때.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연습이 돼야 실제 시험장 가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이 왼쪽에 있고 8 빼기 m이 여기 있고 가운데 중점이 4죠. 그러면은 m은 x의 평균이니까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8 빼기 m은 y의 평균이니까 요 함수 gx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왼쪽이 f고 오른쪽이 g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때 4를 경계로 왼쪽에서는 fx를 채택하라 했으니까 4의 왼쪽에서는 이 함수 fx가 바로 h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의 오른쪽에서는 gx가 hx로 이렇게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 문제에 보시면 이 함수 그래프와 h6의 이 상수함수죠. y는 hu.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3개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교점을 어떻게 그어야 교점이 3개 나오겠어요? 이렇게 그으면 2개가 될 것이고, 이렇게 그으면 4개가 될 것이고. 와, 선생님 여기 딱 경계 지점 4일 때를 지나면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에 6을 대입했을 때니까 6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6이. 얘가 6이 될 수 있을까? 얘가 6이 될 수 있을까? 얘가 6이 될 수 있을까? 오른쪽이 6일 수밖에 없다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4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대칭성에 의해 4와 6의 가운데 평균이 바로 8 빼기 m이니까 4와 6의 중점 5가 바로 8 빼기 m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은 3이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근데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자, 계속 2번 케이스 가겠습니다. 만약에 m이 더 클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m이 8 빼기 m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제. 그러면은 8 빼기 m이 왼쪽에 있고 m이 오른쪽에 있고, 역시나 정규분포 곡선. 이번엔 얘가 gx입니다. 왜냐면 8 빼기 m을 평균으로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m을 또 평균으로 갖는 함수 fx죠. 자, 함수 fx. fx. 자, 그럼 역시나 대칭인 지점은 4가 될 것이고, 그럼 이때 아까 약속대로 hx를 구성해 봅시다. 4보다 작을 땐 fx를 가져오라 했으니까 4보다 작을 때 fx가 어디 있어요? fx가 요거죠, 요 곡선. 그러니까 4보다 작을 때는 요 빨간색 곡선이에요. 맞아요? 4보다 클 때는 gx. 그럼 4의 오른쪽에서는 gx를 가져와라. 그럼 gx가 요 왼쪽 곡선이니까 요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빨간색 곡선과 상수함수의 교점이 3개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어요. 상수함수 없다가 하나 됐다가 2개일 수밖에 없죠. 없거나 1개이거나 2개일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3개가 되기 위해서는 2번 케이스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 케이스는 같을 때죠. 그럼 같을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으면 함수가 똑같죠. 같으니까 얘가 m이자 8 빼기 m이자 이 값이 4일 때입니다. 그럼 요때 gx도 요렇게 그려지고 fx도 요렇게 그려지고 hx도 요렇게 그려지니까 어느 상수함수를 가져와도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는 m은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은 확률입니까? 이제 우리 다 왔는데 이제 그래서 확률은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 여기다 써도 괜찮죠? 그래서 y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y의 확률 그럼 m이 3이니까 y의 평균은 5가 되죠. 이제 5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하면 될까요? 이제 표준화를 따라서 p 시그마분의 별량 빼기 평균 그 시그마가 2니까 자 2분의 별량 3 빼기 평균 3 빼기 5 크거나 같다 z 자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별량 빼기 평균 6 빼기 5 1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써줄까요?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의 확률? 2분의 1 확률이니까 어떻게 되죠? 0에서 1 그 다음 0과 2분의 1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0과 2분의 1 사이 0에서 1일 때니까 정답은 0.192로 더하기 0.3413 8235 5328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29번 시작하겠습니다. 집합 U에 세 부분 집합이 있고 조건이 너무 많죠. A, B는 정해졌고 집합 C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를 K라고 하면은 그 수를 3배한 3K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6개다.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조건 나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제일 작을 수 있는 수는 1이죠. 그럼 만약에 1이면 3의 양의 약수 개수는 6개가 안 되고 2가 된다면 6의 양의 약수 개수는 4개 3이라면 9의 양의 약수 개수는 3개 K가 4라면은 12의 양의 약수 개수는 1, 2, 3, 4, 6, 12니까 6개 맞네. K 하나 찾았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K 값을 직접 대입해서 생각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나름 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소인수분해를 하는데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한 게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 기억납니까? 우리 1학년 수학 시간에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 근데 3이 벌써 인수로 있기 때문에 자, 3 곱하기 K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수 3의 지수는 1이니까 더하면 2가 돼요. 그럼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서 6개가 되기 위해서는 요 숫자는 3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지수에 1을 더해서 3이니까 요 숫자는 제곱수라는 거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제곱수. 제곱수니까 1은 안 되고 2제곱이니까 4. 그다음 3제곱, 3제곱은 안 돼요. 왜냐하면 9, 3, 27이니까 27의 약수 개수는 6개가 되지 않아요. 4제곱 16이면 10을 넘어섰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K값이 4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을까요? 더 있죠.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요 곱하는 숫자에 3이 인수로 있다면 3이 2개가 되기 때문에 2개에다가 1을 더해서 3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단독으로 인수가 혼자. 그래서 올 수 있는 숫자가 2가 올 수 있고 3은 안 되고 4가 올 수 있는데 3, 4, 12가 되면 10을 넘어서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K값은 4와 6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죠. K가 4일 때, K가 6일 때. 그 다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림 그려서 자 집합 A가 있고 그 다음 집합 B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교집합이 6이죠. 교집합의 원소가 6이고 2, 4 뭐 있어요? 지금 2, 4, 6, 8. 그 다음에 3, 6, 9죠. 3, 6, 9. 3, 6, 9 이렇게 있습니다. 3, 6, 9죠. 9 이렇게. C를 이제 내가 찾고 싶어요. 이제 C를 어떻게든 적절하게 찾고 싶은데 요렇게 이제 C를 이제 구성을 해보자. 이런 문제인데 자 케이스 분류를 하겠습니다. 자 1번 K가 4일 때. 그럼 여러분들 집합 C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가 4기 때문에 1, 2, 3은 C의 원소가 될 수 없어요.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4는 무조건 여기 들어있어야 돼. 집합 C의 4는 무조건 집합 C에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5서부터 시작해보자. 5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7, 8, 9, 10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는 자유로워요. C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왜냐하면 A, B 없으니까. 그래서 5에 대한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됩니다. 6은 어떻게 돼요? 6? 6은 이제 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6은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되죠. 맞습니까?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된다. 두 가지 해봅시다. 두 가지. 7은 자유롭습니다. 안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자, 8은 어떻게 됩니까? 8은 8은 여러분들 4가 반드시 있죠. 원소로서. 4가 요 부분에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 나를 만족해요. 그럼 8은 자유롭죠. A에만 있어도 되고 교집합에 와도 되고. 그래서 8에 대한 경우의 수는 2가 된다. 9는 어떻게 돼요? 9. 9. 가만 보니까 아까 우리 6을 생각할 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잖아요. 위에 있던가 아래에 있던가. 근데 만약에 6이 극단적으로 위에 있었다. 근데 9도 위에 있다면 조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6이 위에 있을 때랑 아래에 있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9는 이미 6은 만약에 6이 여러분들 밑에 있게 된다면 밑에 있으면 9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케이스 분류를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6이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죠? 6이 이렇게 써도 여러분은 괜찮겠어요? 위와 아래 좀 표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비수학적이지만 좀 우리끼리 약속이 되니까 그래서 6이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6이 위에 있을 때는 9는 반드시 여기 와야 돼요. BC의 교집합. 그래야 조건 나를 만족하니까. 9의 경우의 수는 1입니다. 맞죠? 10은 자유롭습니다. C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6이 위에 있을 때에 대한 경우의 수는 2, 2, 2, 2.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16가지라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6이 아래에 있으면요. 그럼 6이 아래에 있으면, 6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5는 자유롭고, 6은 고정됐고, 7은 자유롭고, 8도 위에 있던 아래에 있던 상관없고, 9는 어떻게 됩니까? 6이 밑에 있으니까 9는 위에 있어도 되고 교집합에 있어도 돼요. 두 가지. 10도 두 가지. 그래서 6이 아래에 있을 때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32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1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48이라는 거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K가 6일 때의 경우의 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최소의 수가 6이죠. 가장 작은 게 6이기 때문에 6보다 작은 수는 집합시에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6보다 큰 거 7, 8, 9, 10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맞죠? 7, 8, 9, 10. 자, 또 해봅시다. 7은 자유롭습니다.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그래서 두 가지. 8은 어떻게 돼서 8? 자, 여러분들 6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집합시의 원소니까. 그럼 8은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돼요. 6이 있기 때문에 조건 나를 만족해요. 그래서 두 가지. 9는 어떻게 되죠? 6이 역시나 여기 교집합에 있기 때문에 9는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에 있어도 되고 두 가지가 되고 10도 자유롭습니다. C에 있어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 2번 경우의 수는 1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케이스는 더 없죠 이제. 그래서 1번 경우의 수와 2번 경우의 수를 더하면 정답은 64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30번. 집합 X에 대하여 자 함수를 생각하자. 자, 하나를 선택한다.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1, 2, 3, 4 1, 2, 3, 4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만족시킬 때 이거 1대 뭐뭐 할 때 F3의 값이 홀수.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의 확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제 조건과 F3이 홀수인 경우에 교집합의 확률을 또 구해야 돼요. 문제가 끝났네요. 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함수도 우리가 흔히 다루는 함수, 뭐 이것도 함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함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뭐 4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냐? F2 마이너스 F1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자, 2를 대입하면 얼마 되겠어요? 2를 대입하면 F3 빼기 F2는 X가 2니까 1이죠.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x가 3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f4 빼기 f3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4 이하의 자연수니까 마지막입니다. f5 빼기 f4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4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만 보면 이게 식이 4개이기 때문에 이 4개의 식을 각각 따로 생각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이거일 때 또 얘는 얼마가 되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 어려운데, 좀 공교롭게도 좀 약간 이런 것들이 보이면 얘 F4가 겹쳐 있죠, 여기. 왠지 이 두 식을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F3도 같고 F2도 똑같이. 그래서 지금부터 할 작업이 뭐냐? 4개의 부등식을 한 줄로 쓸 겁니다, 지금부터.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 어떻게 해요? 자, 볼게요. F5. 자, 2항을 할게, 보기 좋게. 2항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F4 더하기 1이 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얘를 또 2항 할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F4는 어떻게 되냐면 작거나 같다? F3 마이너스 1. 그럼 요 F4 얘는 F3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대입하면 결국 얘는 F3보다 작거나 같죠. 됩니까? F4는 F3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대입하면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또 얘도 2항하면 되네, 그렇지? F3은 2항하면 F2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F2, F1 열로 2항하면은 F1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은 대입하면 요 식은 F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F3의 값이 홀수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센터에 있는 요 F3의 값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또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식을 좀 중간에 있으면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좀 위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좀 한번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만족해야 될 게 뭐냐면, 자, F5 크거나 같다. 자, F4 더하기 1.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2 더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F1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케이스 분류를 들어갈 건데, 자, 1번 경우 수부터 할게. 자, X의 원소가 1에서 5까지의 자연수니까, 자, F3이 우선 1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F3이 1이다. F3이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F3이 1이다. 그러면 이 값도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0 또는 1밖에 될 수 없죠. 근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냐면 F4 더하기 1이 0이 될 수는 없고 F4 더하기 1이 1 되려면 F4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 X의 원소에 0이 없어요. 그래서 F3은 1이 될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F3은 1이 되는 경우는 무시하고 이제 2부터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좋다. 그럼 만약에 F3이 2다. F3이 2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뭐냐? 중복 조합을 이용하면 되겠다. 등호,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2개,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2개를 선택한 다음에 각각 주면, 크기 순서대로 주면 되지 않겠냐? 되겠습니까?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자, 생각해야 될 게 어렵습니다, 문제가. 가장 작은 함수값이 1이기 때문에 F4가 1이면 얘는 2가 돼요. 근데 2보다 작은 거를 배정하다 보면 1이 될 수도 있죠. 이거 안 되죠. 얘가 1이면은 F4가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F4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1을 빼야 됩니다. 괜찮겠어요? 자, 이 각각에 대하여 곱하기. 왜냐면은 뒤에 쪽도 숫자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얘가 2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2, 3, 4, 5죠. 2, 3, 4, 5. 그럼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4개 중에 2개? 아, 얼마? 4H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뭐 3, 4를 선택했다. 그럼 3, 4가 되는 거예요. 3, 4. 그럼 얘가 3이니까 F2는 2가 되겠지. F1은 4가 될 것이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1번 케이스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계산을 하고 할까요? 얼마니까? 2죠. 2 곱하기 얘 얼마죠? 5C이니까 20이죠. 20. 됐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 나머지 또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거의 이제 어려운 생각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F3이 3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F3이 3이다.
그럼 왼쪽 똑같죠? 1, 2, 3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3H이죠. 맞죠? 역시나 얘가 1이 되면 안 되니까 그 경우를 빼야 됩니다. 1, 1인 경우만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자, 오른쪽. 그럼 F3이 3이면 오른쪽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 4, 5죠. 3, 4, 5. 그럼 3, 4, 5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3H2가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케이스 2번에 대한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얼마예요? 4C2죠? 그럼 600이니까 5. 3H는 얼마죠? 4C2죠? 6. 그럼 5, 6에 30이니까 30. 계산되죠?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 F3이 이제 4일 때다. 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F3이 4다. 좀 이걸 이렇게 지울까요? 이렇게. 자, F3이 4다. 그러면은 왼쪽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1, 2, 3, 4. 4개 중에 2개 선택. 그럼 4H2. 역시나 1, 1은 안 되니까 뺍니다. 곱하기. 그럼 F3이 4면 오른쪽에 올 수 있는 수는 4, 5밖에 안 되죠. 그럼 4, 5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2H2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5C2. 10, 100일 9죠. 암산이 아닙니다. 9 곱하기 얼마입니까? 3. 27 되겠어요. 27. 이렇게. 괜찮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와,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F3이 5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F3이 5인 경우는. 그럼 F3이 5다. 자, F3이 5다. 그러면은 왼쪽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중에서 두 개 선택이니까 5H2. 역시나 안 되는 케이스 하나 빼주시고. 자, F3이 오면은 오른쪽도 다 5밖에 올 수가 없죠. 다 5 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5H2는 6C2니까 6, 5, 3, 15, 1, 14가 돼요. 14. 요렇게 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지금 1, 2, 3, 4에서 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 확률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실제로 F3의 값이 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F3의 값이 홀수인 경우는 2번 케이스와 4번 케이스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더한 것 분의 2번과 4번의 경우의 수를 분자에다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얼마입니까? 20, 30, 27, 14 더하면 얼마예요? 50, 77에다가 14 더하니까 91 됩니까? 91. 91분의 그 다음에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3일 때와 5일 때니까 30과 14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44가 되죠. 44. 이렇게 됩니다. 약분해야 되니까 91, 44를 약분 안 됩니까? 4, 11? 안 되네요. 더하랍니다. 그럼 91과 144, 아니 44. 91과 44를 더하시면 정답은 13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30번 문제에서 나오는 트렌드가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함수에 대해서 부등식 또는 방정식의 조건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대입하고 나열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이루는 대학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